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산후 이혼 전문 대표 변호사 임경숙입니다. 오늘은 재혼부부 이혼할 때 재산 분할에서 주의할 점 4가지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재산 분할의 법적 근거 말씀드릴게요. 재산 분할은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루어지고요. 이거는 초혼이든 재혼이든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 조항입니다. 법적으로 부부는 혼인 생활을 통해서 형성된 공동의 재산을 공유할 권리가 있고, 이혼할 경우 이를 공정하게 나누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공동 재산을 포함해서 개인 재산의 증식 부분도 포함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재산 분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재혼 부부의 재산 분할 절차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재혼 부부의 재산 분할은 초혼 부부와 마찬가지입니다. 협의에 의한 분할,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먼저 협의에 의한 분할을 볼게요. 협의에 의한 분할은 부부가 이혼을 결정하면서 서로의 기여도를 인정해주고 서로 재산을 공평하게 합의하에 나누시면 됩니다. 이제 서로 원만하게 이루어진 경우 굳이 법원에 가시지 않아도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니까 이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꼭 재판상 분할하여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원 판결에 의한 분할이 있습니다. 이걸 보통 재판상 분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부부가 서로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이 개입해서 재산 분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의 재산 형성의 기여도, 혼인 기간, 이혼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해 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재혼부부의 재산 분할 시 고려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재혼부부는 초혼부부하고는 다른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혼전 재산하고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을 구분해야 합니다. 재혼부부는 특히 혼인 이전에 얻은 재산이 있을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법원은 혼전 재산과 혼인 중에 형성된 재산을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재산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지 포함할지 여부를 판단을 해 줍니다. 혼인 전 재산은 통상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그 혼인 전 재산이 혼인 생활 동안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할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동산 가치가 좀 많이 뛰었다든가 그거를 종잣돈으로 해서 더 다른 거를 만들었다든가 하면 기여도가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의 유무와 부양 책임에 대해서도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재혼 부부는 종종 그 전원에서 자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자녀의 양육비, 부양 책임이 재산 분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있는 쪽이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이 크잖아요. 그러면 법원은 그걸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조금 더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혼인 기간도 봅니다. 재혼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따라 재산 분할의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이 길면 아무래도 기여도를 좀 더 많이 주고 혼인 기간이 아무래도 짧으면 기여도를 조금 작게 해서 그거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해줍니다. 긴 기간 동안 재혼 생활을 했다면 거의 초혼과 비슷하게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혼인 전 체결한 재산 분할 약정이 있습니다. 요즘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이런 혼인 전 계약서, 혼인 약정서를 작성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래서 재혼하시기 전에 이미 재산 분할에 관해서 약정을 서로 체결을 합니다. 이런 약정은 유효하냐 무효하냐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혼 시 재산 분할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법원은 이를 존중해 줍니다. 재산 분할이 미리 혼인 전에 약정한 그 약정서가 일방적으로 너무 불공정하거나 너무 편파적으로
부당한 경우에는 법원이 수정을 해줍니다. 무조건 약정서에 따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약정서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를 해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약정서를 쓰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 분쟁에서 많은 부분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네 번째, 그러면 재산 분할을 어떤 거를 할지 그 재산 분할 대상 유형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이 있습니다. 혼인 중에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그거는 재산 분할 포함합니다. 그런데 재혼 전에 소유한 부동산이 혼인 기간 중에 가격이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면 증가한 부분에 대한 가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금융자산이 있습니다. 예금, 주식, 펀드, 그다음 요즘에는 가상화폐라고 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재산도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물론 혼인 기간 중에 축적한 재산이어야 되죠. 그다음 퇴직금, 연금, 퇴직금이나 연금도 혼인 기간 동안 쌓인 부분에 대해 분할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특히 장기간의 재혼 생활을 한 경우 중요한 재산 분할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재벌의 이혼 소송에서 나왔던 것처럼 사업체와 지분, 부부 중 한 명이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식이죠. 해당 자산도 재산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다만 사업의 유지와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분할 방법을 신중하게 결정을 해줍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 재혼부부의 재산 분할에 대해서 해결을 어떻게 할지 말씀드릴게요. 재혼부부 재산 분할 과정에서 이제 서로 다툽니다. 더 줘, 못 줘, 이거는 내 거야, 이거는 특유 재산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이제 다툼이 치열하신데요. 그걸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먼저 일단은 조정이나 중재가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일단 이혼 소송을 하기 전에 조정 절차를 먼저 권합니다. 그래서 조정에서 조정자가 이제 원만하게 중립적으로 이제 조정을 시켜서 합의를 이끌어내서 종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경우 이렇게 조정으로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을 하면 유리한 게 조금씩 서로 양보를 해서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이혼 소송은 굉장히 길거든요. 혼자 하시는 것도 좋지만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걸 권해드립니다. 변호사는 재산 분할을 공정성 확보하고 부부간의 분쟁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숨겨진 은닉재산 같은 걸 찾아내는데 잘 합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판결. 양쪽에서 서로 합의가 안 이루어져서 조정이 안 될 때는 법원이 판결을 통해서 재산 분할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부부의 경제적 상황, 기여도, 혼인 기간, 양육, 부양료 이런 걸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매우 좀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재혼부부의 이혼 분할 시 누구라도 할 수 있고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형성한 재산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서 공정하게 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재혼부부는 혼인 전 재산, 자녀 부양 책임, 혼인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서 재산 분할을 하는데요.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재혼부부라도 이혼할 경우에는 정당하게 재산 분할을 받으시고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혼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임경숙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